인수위원장에서 다음 정부에 대한 청사진 좋은 그림 방향을 그렇게 그려드린 다음에 직접 내각에 참여하지는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겠다. 그것이 당선인의 생각하시는 그런 전체적인 국정 운영 방향을 잡는데 더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우선 지방선거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권이라는 게 지금 이준석 대표 임기가 내년이니까요. 지금 당장 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 목소리 요즘 누구나 들으면 바로 알 수 있는 안철수 인수위원장 목소리죠. 총리직 맞지 않겠다는 게 핵심인데 자, 이렇게 되면 안철수 변수가 사라지게 되죠. 이번 주말쯤 아마도 초대 총리 후보가 지명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경제냐 국민통합이냐 결론이 어느 쪽이든 후보군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좁혀진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태희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 연결해서 인수위 여러 현안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임태희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임태희입니다. 예. 자, 안철수 위원장이 이제 총리 자기가 안 하겠다. 분명히 뜻을 밝혔습니다. 이런 것 좀 미래적인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선거 전에 그 단일화 기자회견할 때 예. 행정 경험에 대한 그 얘기도 하고 예. 또 공동정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인수위원장을 맡아서 예. 저는 설계를 하면 당연히 들어가서 예. 시공까지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 예. 하는 생각을 했는데 조금 의외였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마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총리가 안철수 위원장의 향후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 예. 뭐 대통령이죠. 예. 예, 그 행보에 도움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판단한 걸로 좀 보입니다. 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윤당선인한테 그거는 이제 표면적인 네. 이유고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5년 뒤를 바라보고 냉정히 판단을 내렸을 때 총리는 안 하는 게 맞겠다 이런 판단 내렸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큰 욕심 위해서 작은 욕심 버린다. 하는 뜻이죠. 예. 자, 그리고요. 이렇게 또 총리직은 이제 포기하는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 정부니까 지분이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내각 구성할 때 이쪽 안철수의 사람들 쪽으로 인선하는 쪽으로는 그래도 좀 확보하겠다. 그런 자리를 그런 뜻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더라도. 그게 양립할 수 없는 목표는 아니잖아요. 예. 예를 들면 지금도 인수위원장 하면서 예를 들면 인수위원회 이제 사람들을 참여시키듯이 결국은 그 총리를 맡아서 그 인수위원회 시절에 인수위원장으로서 설계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제 당선인과 함께 이제 대통령이 되겠죠. 대통령과 함께 이 공동 책임을 지고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양립할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은 예. 그래서 조금 아마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총리가 향후 목표에 도움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되는데 그렇게 좋은 이거는 일종의 과정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또 아까 들으셨겠습니다만 지방선거에 대한 생각도 없다. 당권에 대한 생각도 지금 이준석 대표 임기가 내년까지인데 이걸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어쨌든 전체 결론은 말씀하신 것처럼 5년 뒤를 노리는 큰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다 결정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지방선거나 당권이나 앞으로 모든 향후의 정치 행보가 저는 이번 이제 새로 탄생하는 정부의 공동 책임자로서의 그 입장은 저는 피할 수 없을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그 공동 정부가 성공해야 그 앞길도 열리는 거죠. 그런 점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그 말씀해 주신 김에 그럼 이 안철수 위원장이 이렇게 큰 그림을 5년 뒤 대권으로 그걸 그려놓고 이제 이런 거에 불필요한 것들은 안 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건데 좀 조언을 좀 주신다면요. 이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공동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일 것입니다. 또 국민들도 당연히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고요.
또 그게 이제 단일화할 때의 약속이었고 네. 그래서 다음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그 책임을 같이 이제 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그 안철수 지금 위원장도 모든 역량을 이 차기 정부에 성공해 둬야 된다 예. 하는 그 입장을 가져야 될 것이다 하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지금으로서는 그런 총리도 안 와갖고 그렇다 다른 뭐 내각에서 자리도 갖지 않겠다고 하는 건데 네. 그리고 당장은 국민의당 합당 문제요. 이것부터 뭐 완수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이준석 그 대표 임기가 내년까지인데 이 네. 이준석 대표는 그동안 사실은 대선에서도 충돌을 계속 자주 일으켰는데요. 예, 예. 두 사람 관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 두 사람의 그동안의 정치 인연이나 예. 또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면은 협력보다는 갈등의 사실은 과정이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어떻든 이번 그 윤석열 당선인을 만드는 데에는 공동으로 노력했죠. 예. 예, 그러면은 결국 공동 책임을 져야 되고 아마 그것이 이번에 그 정권 교체에 그 표를 던진 예. 그 정권 교체에 그 표를 던진 지지자들의 기대하는 바일 것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앞으로 그 이준석 대표 또 안철수 그 위원장이 예. 이제 선의의 경쟁 관계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국민들이 볼 때 여러 가지 갈등이나 하는 요소들은 좀 풀어나가고 예. 그래서 선의의 좀 경쟁 그리고 협력하면서 때로는 경쟁하는 이런 형태의 좀 정치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 위원장이 이제 길을 터졌으니까요. 예. 그 총리 인선 뭐 속도를 내게 됐는데 네. 결국은 지금까지 나온 발표 내용을 보면은 뭐 경제 전문가 또는 국민 통합 이 두 가지의 방점이 찍혀 있는데 네. 인선의 기준을 어떻게 좀 어디에 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 선거에 참여했던 예. 입장에서 보면은 예. 이번 그 대선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 예. 그리고 아마 새로운 정치 예. 이런 것이 이 지지자들의 이 윤석열 그 당선인을 만드는데 표를 던진 분들의 저는 마음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기대하는 거는 이제 뭔가 달라져야 된다. 예. 그러니까 뭐가 달라지겠구나 하는 기대를 지금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종전의 정부하고 뭐가 달라지는 거냐. 그 정치 신인으로서 대통령이 됐는데, 당선이 됐는데, 어떤 새로운 정치를 보여줄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저는 그 기대가 높기 때문에, 예. 이번에 인선도 그런 각도에서 저는 좀 인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예. 그러니까 조언을 한다면 그런 전 의견을 좀 내고 싶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예. 이제 그 인물들을 좀 아마 고심을 하고 있을 텐데, 이제 다만 지금 문제가 총리는 국회 인준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지금 뭐 176석인 그 금 180석 되는 예. 이제 민주당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에서 아주 내놓고 반대할 분은 예. 힘들겠죠. 예. 총리도. 네. 예, 인준받기가. 그래서 그런 점은 굉장히 제약 요인으로 이렇게 이제 그 염두에 두고 예. 뭔가 좀 국민들이 달라지는구나 예, 하는 좀 그 생각을 갖게끔 인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봅니다. 예. 그러면은 임태희 고문께서는 요즘 언론으로 흘러나오는 예. 하마평 나오는 그 인사들 있지 않습니까? 뭐 한덕수, 예. 임종용, 김병준, 김한길, 뭐 박주선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요. 예. 뭐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기준에 합당한 인물이 이 가운데 좀 있습니까? 들립니까? 뭐 개별적으로 이제 그 인물에 대한 그 말씀이기 때문에 예. 제가 뭐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를 여기서 말씀드린 건 안 좋고 예.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큰 방향으로 보면 네. 예, 좀 더 넓게 이 새로움을 좀 한번 새로운 인물을 예. 찾는 것도 좋겠다 하는 좀 생각입니다. 예. 그런 뭐 새로운 인물을 임태희 특별고문이시니까요. 특별하게 좀 제안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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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마음에 두고 계신 인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임태희 고문께서. 지금 예. 그
우리나라에는 예. 정치권이나 정부에다가만 시각을 두면은 예. 사실은 그 굉장히 인물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늘 오디션 프로 보면서도 이 무명 가수 무슨 뭐 이런 이 프로들을 보면서도 항상 느끼는 건데 예. 정말 훌륭한 분들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예. 예. 근데 노력을 해야죠. 그걸 찾으려면.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것도 여쭤봐야겠습니다. 인수위의 그 전반적인 운영요. 네.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요? 예, 지금 아마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의 집무실 이전 문제, 예. 그 다음에 뭐 이제 며칠 전에 했습니다만은 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 예. 이게 굉장히 이제 이슈가 돼서 사실은 정말 그 챙겨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뭐 진행은 되고 있지만은 예. 이슈에서 뒤로 묻혔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변화를 기대하는 정권 교체로 새로운 어떤 정치를 기대하는 변화를 기대하는 분들에게는 저는 매우 예. 그 우려를 주기에 충분한 지금 이런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꼭 말씀드리면 정권 교체를 신뢰하고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하는 차원에서 좀 노력을 더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집무실 이전 문제는 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여론이 있었지만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이슈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지금 이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우려, 청와대에서도 우려를 여러 가지 이제 표시하고 있는데 그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일어나지 않게 추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새로운 모습이라는 거는 저는 좀 이게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정말 공정과 상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가 내가 하는 일은 그동안에 강조했던 정말 상식이나 이런 측면에서 맞나 하는 점들을 인수위원들도 늘 생각하면서 저는 그 여러 가지 인수 작업을 해야 될 테고, 이제 국민들은 그동안의 어떤 그 정치권의 행태나 소통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염증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행태나 소통 방식도 이제 좀 달라질 필요가 있고, 역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민생 해결하고 우리 그 청년들에게 어떤 미래를 보여줄 것이냐, 그 미래를 위해서 어떤 준비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니까, 저는 이 부분은 아마 안철수 그 위원장도 그 여러 가지 그 회의 때마다 강조하는 걸 보면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마 차근차근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러나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 행태나 소통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문제는 인수위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당선인을 비롯해서 늘 좀 염두에 두고 이제 국민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수위가 최근에 그 정부 부처들 업무 보고 받는 과정에서요, 뭐 갈등도 일으키고도 했는데 어제는 그 김진욱 공수처장의 거취 문제가 나왔거든요. 뭐 표현은 좀 애둘러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상 사퇴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저 공수처가 당초에 설립의 취지는 근사하게 출발을 했는데 그 설립 후에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는 이러려고 공수처 만들었나? 사실은 하는 평가를 뭐 충분히 받을 만합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의 차원에서 공수처를 이제 설립을 하고 했는데, 저는 이 공수처 문제는 이 당선인께서 아마 가장 이 문제는 그 전문가고 잘 아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그 세부적인 사안을 아마 이 당선인 및 그 검찰에 여러 가지 그 일을 함께했던 분들만큼 전문가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리하면 될 테고, 글쎄 개인의 무슨 뭐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하나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게 검찰 공화국으로 간다 하는 그 지적이 또 우려가 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진행되어 온 상황들이 경찰도 그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당사자인 만큼 검찰, 경찰, 공수처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그동안 검찰 개혁에 거는 여러 국민들의 기대에 충족시키는 어떤 이런 방안이 될까 하는 부분을 좀 고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 문제는 당선인이 가장 전문가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임대차 3법 그 뭐 폐지하느니 뭐 개편하느니 이거 가지고도 사실 또 민주당과 지금 또 신경전 벌이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와 관련된 법은 특히 예. 시장과 관련된 법은 예. 이래서 이제 신중해야 되는데 이 임대차 3법으로 사실 전월세 시장에 많은 그 부작용이 있습니다. 예. 근데 또 이미 임대차 3법에 맞춰서 또 시장이 또 새로운 또 흐름도 형성이 된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일괄적으로 폐지하고 뭐 일괄적으로 지키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건 정말 합리화 상식에 맞춰서 예. 이 문제는 바라봐야 된다고 봅니다. 뭐 예를 들면 그 신고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전월세 신고제 같은 거는 저는 그거는 뭐 세입자 보호나 이런 측면에서 예.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측면에서 폐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예. 근데 예를 들면 뭐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그런 권리를 준다든가 5% 상한제를 예, 준다든가 예. 네. 이 문제들은 좀 검토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부작용도 상당히 나타난 게 사실이고 예. 네, 그렇지만 또 이미 형성된 이 세입자 보호라고 하는 측면에서 효과도 일부에서는 있는 만큼 예. 이 부분은 정말 객관적인 어떤 그 시장의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 예. 저는 이 부분은 그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끝으로 짧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 예. 경기도 교육감 저번에도 출마 고심중이라 하셨는데 언제 예. 선언하실 겁니까? 이건? 예, 지금 뭐 사실상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선언한 거나 다름없고요. 그렇죠. 예, 예. 형식적인 선언은 이제 예. 좀 더 제가 준비를 해서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태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특별 고문과 인터뷰했습니다.